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주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투자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ETF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요즘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1분기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줄줄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미국 증시 시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매니저님? 일단 5월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다소 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 연은 총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약세로 갔다가,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이 강세로 갔다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봐보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확률은 50%도 채 되지 않고, 11월, 12월에 시작할 확률도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4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일 수도 있고 아예 아닐 수도 있고, 그치만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다. 뭐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만큼 되게 또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맞는 건가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지금 오히려 금리 동결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 기간이면 또 시나리오가 다르지만, 지금은 사실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 기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금리 동결 구간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이 추세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지금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기를 앞두고 있는 동결기라는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연준 한마디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사실 완벽하게 해결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황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주 불확실한 시대에는 어떤 상품을 한번 활용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월배당 ETF가 딱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ETF입니다. 이름이 길고 복잡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에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단기 옵션이라는 말이 또 붙어있죠. 이 초단기 옵션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름에 넣은 이유는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옵션으로 저희가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에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커버드콜 ETF를 보실 때 옵션 매도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옵션 매도 비중을 8%에서 10% 내외로 줄이고 S&P 지수의 장기적인 성과를 한 90% 정도 이상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커버드콜 ETF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옵션 매도 비중 워낙에 작기 때문에 커버드콜 맛 ETF?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타이거 월배당 ETF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랑 다르게 초단기 옵션이란 말이 붙어있는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옵션을 8에서 한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품명에 포함되어 있는 수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상품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단기 옵션을 활용해서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단기 옵션이라는 거는 만기가 하루짜리 옵션을 의미하는데요. 하루짜리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옵션의 비중을 낮춘 겁니다. 하루짜리 옵션은 보통 주간이나 월간 프리미엄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부장님 당근 퍼 마일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네, 화제가 됐던 자동차 보험사죠. 그렇죠. 탄 만큼 보험료를 낸다. 1년에 12번 타는 사람은 좀 더 적게 보험료를 내고, 1년에 막 250일 타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그런 보험 회사인데, 그것처럼 옵션 매도도 일종의 시장 변동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보험료가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것인데, 하루짜리 옵션을 계속 매도함으로써 높은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이 비중을 작게 하는 형태로 가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과나 장기적인 성장을 좀 대표하는 지수니까 그거를 더 많이 따라갈 수 있게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제 옵션을 활용하니까 옵션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옵션 매도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은 상승의 제한, 하락의 방어 효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점이자 단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곤 하는데, 요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버콜 특성이 많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비중이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커버드콜 ETF라고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커버드콜 맛이 가미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90% 이상 오리지널 S&P 500의 지수의 전체 성과를 가져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쏙쏙 됩니다. 지금 보면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 ETF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혹시 이 상품의 옵션 프리미엄 수준은 어떻게 정하신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들은 미래 수익률을 현재로 땡겨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해야겠다. 근데 커버드콜 전략이 섞인 애들이 월배당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미래 가치를 땡겨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준. 너무 과도하게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땡겨올 경우에는 원금에서 이제 그렇죠. 까서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수익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부를 해서 현재 현금을 가져왔는데 땡겨올 게 부족했던 상황이 벌어지면, 커버드콜 ETF 투자하실 때 가장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원금에서 분배금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일 것, 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버드콜로 땡겨올 수 있는 미래 가치의 정도를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1970년대부터 S&P 500 지수를 좀 그려보면 연평균 한 10% 내외로 이제 수익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는 그 이상 옵션을 지급드리겠습니다, 땡겨와서 분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서 수익률이 10% 그 이상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너무 많이 땡겨와 버리면 나중에는 이 상품이 지속 가능성에 그렇죠.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러한 수준을 좀 생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배당 ETF나 아니면 인컴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관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상품과 연관해서 말씀 주시고 싶은 부분이 또 있을까요? 보통 은퇴를 앞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인출을 해야 되지? 투자를 하세요는 많은 분들이 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인출하고 어떤 상품이나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인출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은퇴와 관련되어 있는 우화를 조금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돼지와 닭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닭은 은퇴 후가 걱정되니까 브런치 식당을 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돼지한테 우리 같이 브런치 식당 열어서 은퇴 후에 장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돼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닭이 생각했던 메뉴가 햄 앤 에그였던 거예요. 닭은 어차피 달걀을 계속 낳으니까 자기는 손해가 없죠. 근데 돼지 입장에서는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햄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인데 돼지는 굉장히 끔찍한 메뉴가 되는 거죠. 투자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가 보유한 주식을 조금씩 파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주식을 팔아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주식시장이 완전 좋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살을 잘라서 햄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 공포인 거죠.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니까. 대신 닭처럼 알을 낳아주는 개념은 상당히 편하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가배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샀던 주식을 팔아서 나 스스로한테 매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인출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가배당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 S&P 500 지수가 좋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S&P 500을 그때 가서 팔 때 내가 산 주식을 파는 것 자체가 돼지가 햄을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배당을 받는 상품들에 대한 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초단기 옵션을 사용해서 상승 제한하는 효과가 감소되니까 S&P 500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으면서도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 전체 성과가 S&P 500과 상당히 유사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재투자를 하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현금이 지금 필요해요. 어차피 월배당금이 나오니까 그 배당금을 가지고 필요한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그래서 월배당 ETF에 좀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필요할 때는 재투자를 안 하시면 되죠. 그냥 갖다 쓰시면 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좀 은퇴 자금 관리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사실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보글도 그렇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S&P 500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은퇴를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S&P 500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뭐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와 닭의 우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상품의 그 적절한 투자 포인트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지금까지 상품 설명이었고요. 혹시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인컴이 꾸준하게 들어오거나 확실한 분배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월배당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배당 ETF에 특히 옵션 전략을 가미한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이래가 있는 그런 지수인지,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미래 수익률을 현재로 땡겨오는데 그 미래 수익률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월배당 ETF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투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